구사구 건강 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은 결막 이완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그 외에도 다양한 안과 질환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9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눈시원 안과 이연석 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흔히 결막염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는데 결막 이완증이라는 건 좀 생소한데 어떤 걸 말합니까? 네, 좀 듣기 생소하신 용어인데요. 네. 이제 여러분 쉽게 이해를 하시면은 얼굴에 이제 조금 나이가 드시면은 주름이 지잖아요. 네. 그것처럼 사람의 이 눈동자도 주름이 생겨요. 이 사람의 눈동자가 저희가 크게 세 개로 나누어지는데 그 가운데 검은 눈동자가 네. 있죠. 그 주위에 또 하얀 눈동자가 네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눈꺼풀 이렇게 까디집으면은 좀 분홍빛을 띠는 눈동자 그렇죠. 그 나눠지는데 네.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결막 이완증은 그 하얀 눈동자 네. 거기가 꼭 피부 주름 지듯이 그 오. 조직이 조금 흐물흐물하게 늘어져서 정말 말 그대로 주름이 생기는 현상을 저희가 결막 이완증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흰자에 주름이 생긴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증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정상적인 이제 그 사람의 눈이 흰 눈동자가 팽팽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눈을 깜빡깜빡 그럴 때 별다른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주름이 생기니까 눈을 깜빡깜빡거리면 이게 좀 걸려요. 이물감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눈의 표면이 눈물로 촉촉하게 적셔져 있는데 이러한 주름이 눈물의 흐름을 방해를 해요. 그래서 대다수 느끼는 증상들이 눈이 쉽게 마르고 이제 많이 뻑뻑하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시력이 조금 흐려지는 현상도 생기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주름이 지는 부위가 아무래도 이제 깜빡거릴 때마다 마찰이 생기니까 충혈도 생기고요. 아하. 그리고 이 주름진 이 눈의 그 결막이 눈이 내려가는 그 누점 부위를 막아서 즉 우리가 이제 배수구 입구를 막듯이 거기를 막아버리면은 눈물이 빠지질 못하니까 그냥 막 흘러내리겠군요. 바깥으로 흘러넘치는 아하.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생기게 돼요. 증상 설명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안구 건조증 증상과 좀 많이 비슷해요. 비슷한 면도 네.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떨까요? 대개의 경우에 환자분이 구분하기는 어렵고요. 네. 이러한 안구 건조 증상으로 이제 병원을 오시게 되면은 안과에서 검진을 할 때 이게 이제 그 결막 이완증으로 인한 증상이 더 큰가. 물론 막 겹쳐 있으니까 좀 구분하기 쉽지는 않은데 네. 또는 이제 안구 자체의 건조증이 더 심한가 하는 아하.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안구 건조증은 뭐 인공 눈물 넣으면서 좀 보완을 할 수 있는데 결막 이완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아무래도 그 이완이 생기는 부위가 건조증과 기본적인 그 흰자의 염증은 다 동반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약을 가지고서 기본적인 증상을 조금은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 늘어진 주름을 저희가 수술적인 방법을 가지고 해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도에 따라서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지는데 1단계는 아무래도 조금 경미한 주름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저희가 아주 가느다란 그 전기침 같은 게 있는데 네. 그것을 늘어진 결막 부위에 이렇게 꽂아서 미세한 전기 자극을 주면은 이게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수축을 해요. 네. 좀 이렇게 뭐라고 좀 다리 위로 핀다고 하나? 아하. 이렇게 좀 팽팽하게 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미세한 주름은 그렇게 해결을 하고요. 조금 이제 많이 진행돼서 오시는 분들은 정말 그 늘어진 주름이 눈을 이렇게 감으면은요. 눈 바깥에 무슨 눈곱처럼 축 늘어져 나와요. 네. 이런 경우는 거의 이런 전기침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늘어진 부위만큼을 적절하게 제거를 해주고 다시 재봉합해주는 이런 수술적인 방법까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나이가 들면 뭐 피부에도 주름이 생기듯 그러면 결막 이완증이라는 것도 좀 나이 드신 분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모든 조직이 얼굴 피부 주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이러한 확률이 늘어나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젊은 분들도 안심할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젊은 분들 중에서도 좀 장시간 눈을 많이 쓰시는 이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시는 사무직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 번 더 예방 방법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나쁜 습관들이 있거든요. 네. 눈을 이렇게 막 만지게 되는 저절로 손이 가잖아요. 맞아요. 눈에 이렇게 뭔가 좀 눈에 피곤감이 있으면은 사람이 손이 눈부터 가게 되고 많이 그러다 비비게 보면은 되죠. 뭐 이렇게 자극을 주고 비비게 되는데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러한 그
안구 이완증, 결막 이완증을 많이 유발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요즘은 젊은 층에서도 꽤 저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눈을 많이 만지지 말고 비비지 말고 이것도 예방법의 하나일 것 같은데 그 외에도 결막 이완증을 예방하는 방법들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 이외에도 저희가 그 광자극 있잖아요. 요즘같이 정말 그 태양 자외선빛이 이렇게 네. 강할 때 이러한 경우에 장시간 맨눈으로 저희가 자외선에 노출이 되다 보면은요, 이 결막을 약화시켜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결막 이완증을 또 발생시킬 수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자외선이 강한 야외에서 활동을 하실 때는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모자나 선글라스를 꼭 착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본인이 알레르기 질환이 있거나 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이걸 치료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치료하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눈에 불편감이 오고 그러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손이 눈에 가게 되고 그리고 비비게 되면은 뭐 거의 10중8구 이제 결막 이완증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러한 알레르기나 건조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사전에 평상시에 거기에 맞는 적절한 안약을 가지고서 잘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게 자연 치유될 수는 없습니까? 한번 늘어난 거니까 돌아가지는 않아요. 결국은 거기에 맞게끔 예방하는 게 제일 우선이겠죠. 그러나 네. 일단 늘어지게 되면은 놔두게 되면은 결국 그것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게끔 초기에 간단한 전기침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게 제일 좋겠고, 네. 그러나 많이 이제 진행돼서 늘어지더라도 이제 수술적 방법으로 제거를 해주는 게 낫겠죠. 네, 오늘은 결막 이완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고 계신데 앞서 이제 자외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보이는 라디오 통해서 함경룡님께서 햇빛 알러지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즘 그 자외선의 강도가 과거보다 굉장히 강해져 가지고요. 사실은 이러한 그 광자극이 가볍게는 저희가 알레르기 반응도 일으킵니다. 네. 결막을 조금 약화시키는 것도 있지만은 광자극 자체가 눈에 일으키는 알레르기 반응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광자극을 오래 쬐게 되게 되면은 처음에는 눈이 조금 따끔따끔하면서 가벼운 이러한 증상들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네. 더 심한 경우는 화상, 눈에 이제 화상까지 일으킬 수가 있어서 네. 요즘 같은 날씨에는 반드시 야외 생활을 하실 때 그 눈을 보호할 수 있는 저는 이제 그 선글라스를 또 권유를 드리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모자나 선캡은 한계가 있으니까 선글라스를 착용을 하시기를 꼭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요. 역시 보이는 라디오 통해서 장인호님께서는 당뇨가 있으신데 백내장 수술 크게 무리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세요. 네,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은 그 당뇨의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 당뇨가 대개 진행됐을 때 눈 뒤에 있는 그 망막이라는 신경에 가장 먼저 합병증이 발견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 이분이 당뇨와 백내장이 동시에 진행이 되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당뇨 망막증에 대한 치료를 먼저 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당뇨 망막증인 경우에 어느 정도 진행된 당뇨 망막증은 백내장 수술 이후에 진행 속도가 이렇게 확 빨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당뇨 망막증과 백내장이 동시에 있는 분들은 당뇨 망막증 치료를 먼저 하고 물론 레이저 치료입니다. 네. 하고서 이제 백내장 수술을 넘어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뇨 망막증이 아직 진행되지는 않았는데 백내장이 있는 분들은 사실은 백내장 수술을 조금 빨리 하시길 권유드려요. 네. 왜냐하면 백내장이 있게 되면은 우리가 눈 뒤에 있는 신경을 잘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당뇨 망막증을 관찰하기 위해서도 백내장 수술을 빨리 하시는 게 좋겠고 중요한 세 번째는 이러한 당뇨 망막증이 있는 분들은 백내장 수술하실 때 인공수정체를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네. 인공수정체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망막증이 진행됐을 때 시력 경과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무조건 내부에 알려진 좋은 렌즈가 다 좋은 게 아니고 눈 상태에 맞는 렌즈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9456 애청자, 안구 건조증 안약을 넣으면 목이 따가울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요, 저희가 그 안약을 넣을 때 어떤 분들 항생제 넣으면 느끼시잖아요. 항생제를 넣었더니 안약을 목 뒤에서 쓴맛을 느껴요. 항생제 맛이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인공누액도 그 안에 어떤 경우에는 약간의 보존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맛이 취향이 예민하신 분들은 미세하게 누액을 썼는데도 목 뒤에서 약간 쓴맛을 느낀다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정상적인 겁니다. 아, 그럼 뭐 안약을 바꾼다든가 이럴 그럴 필요는 필요는 없군요. 없습니다. 네. 예. 7747 애청자, 눈이 따갑고 눈을 자꾸 감게 됩니다. 안과에 가서 처방받아 안약을 넣어도 잠시뿐이고
또 따갑고 운전하는데도 불편합니다. 이게 며칠 됐는데 이게 혹시 집안에 식물이 많은 편인데 식물로 인해서 눈이 이렇게 따갑고 안 좋을 수도 있는지도 궁금하시다라는 질문이세요.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가 단순 결막염만, 안구 건조증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거기에 미세한 만성염증이나 알레르기가 같이 동반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러한 것들은 집에서 키우는 식물이나 애완동물에서 분명히 유발될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인공두액만 써서는 증상 호전이 잘 없죠. 거기에 맞는 이제 소염제나 항알레르기 안약을 같이 겸부해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안과에 꾸준히 다니시면서 그 주치의 선생님한테 그런 증상을 얘기를 하시면 네. 아마 같이 처방을 해 주실 겁니다. 그렇군요. 운전도 하시는데 눈이 불편하면 안 되죠. 예, 안약 처방받아서 잘 넣으시길 바랍니다. 자, 많은 분들 상담해 문자 주셨는데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949 건강클리닉 안과 상담으로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